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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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순교 선교사님 가족 찬양으로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요. 감사가 절로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실 오늘 어호영 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박사님으로 오늘 세계적인 세포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대전 엑스포 내과 원장님이시면서 카이스트에서 세포 연구로 논문을 발표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노벨 의학상을 꿈꾸며 건강 박사로 또 건강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어호영 원장님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래서 고혈압, 지방간, 담석, 헬리코박터, 고지혈증, 어깨 파열 수술, 평생 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오호영 원장님을 제가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선교지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건강의 비결은 성경 말씀에 있다. 성경적 건강 비결에 대해서 오늘 큰 도전받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를 받기를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소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어려운 곳에 가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도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잘 아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한테 건강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원장님 화면 공유해서 그대로 조금 전에 하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해서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질병 관리에서 건강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재의 모든 의료 시스템, 대부분 시스템이 질병 관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질병 관리가 약 위주가 아니라 어떤 수술 위주가 아니라 어떤 세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건강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을 이루는 세포의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거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거죠. 우리 잘 먹는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먹는다든가 음료수 먹는다든가 좋지 않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마셔야 되고요. 또 잘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바닷물처럼 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을 2리터, 3리터, 4리터씩 먹는 분들이 정말 건강에 해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닷물처럼 0.9%의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마그네슘, 칼륨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노동을 하고 수고하며 그다음에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됩니다. 마음과 영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루는 신체가 세포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체가 바로 신체가 있는데 신체가 장기로 이루어졌고 조직으로 이루어졌고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세포가 이렇게 매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테니스 공처럼 거기 털이 달려있던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털이 달려있습니다. 이 세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먹고 또 세포도 잘 먹고 잘 일하고 쉬고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60조의 세포들이 각자가 정말 잘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양 공급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체는 60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1,500억 개에서 5,0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조절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세포 기능을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영양소죠. 세포는 영양소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공급을 위한 오르는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기 세포가 있죠.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각 세포들이 정말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슬퍼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이제 80.9세로 에서 80.7세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이렇게 증가됐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65.7세에서 64.4세. 제가 64.4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18.3년으로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유황병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가능한 한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80대, 90대, 100살까지 잘 사회활동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야기 한계를 아마 코로나19로 정말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의료계가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비만, 당뇨, 고혈압, 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섬유동 증후군, 이만 수많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질병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세포에 문제가 돼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소견이 바로 진단명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 이분 여기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지쳐있는 힘든데도 검사에서 정상이어갖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피곤하고 두통있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검사에서 나오는 거는 한 5%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혈액에 있는 현상을 보니까요. 엑스레이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찢어져도 엑스레이 다 투하버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질병을 이렇게 증세가 있더라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고 질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안 나오니까 또 한방 가서 안 나오니까 민간 마사지하고 사우나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힘들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병이 나오면은 제약회사는 좋아하겠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생기면 약을 좀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내 몸이 이번에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세포들이 기도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영양소 못 받고 산소도 못 받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현실은 급성 환자라든가 일부 환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성질환 대부분이 어떤 혈액순환에 나오는 소견,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는 또 당뇨 증상, 당뇨에 대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세포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적 논리가 많이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인들이 많은 어떤 그 세포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배운 것은 질병을 진단해서 약을 쓰거나 수술하거나 방사선치료하는 거나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이 이렇게 휴먼 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후하의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진단을 해서 약물을 수술을 위한 진단을 해서 약물을 쓰고 또 수술을 하고 방사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병의 의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의 터닝포인트가 2004년도 8월 여기 사진에 8월 3일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 의료 선교에 가면서 제가 의사로서 터닝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04년도에 필리핀 갔을 때 2003년도에 몽고에 갔던 어떤 의료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몽고에 가니까 거의 40대 이상 분들이 40대 이상 분들이 70% 이상이 근육통, 관절통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진통소염제를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진통소염제가 없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을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통소염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몽고에 의료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필리핀에 가서 치료할 때 관절염이라든가 근육통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뜯지 않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의료봉사 가면서 약을 주면서 일주일씩 약 주거나 보름치 약 주면서 진찰해서 진단을 해서 약을 썼던 기억이 항상 그런 의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필리핀에 가서 깨달은 것이 정말로 필리핀에 와니까 관절염이 없고 관절약을 쓰지 않고 이것이 왜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생각해왔던 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약물을 쓰고 제노제를 주고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 있는 다른 분은 당뇨가 그러니까 현대의 냉장고를 가지고 쓰고 음료수 마시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인데 관절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깨달은 게 한국에 오신 분들도 관절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 뭐가 있구나. 의사로서의 지금까지 잠든 삶을 살았구나 생각해서 시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장에 이런 유기농 영양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깨달은 게 2004년도에 깨닫기 시작해서 한국에 카이스트 주에 있는 그 내과에서 모여가지고 영양소를 공부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내과로서는 영양소를 배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만 배웠지. 이때 깨닫고 2년 동안 우리가 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항상 일정한 온도, 따뜻한 온도, 체온 유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6년도에 그 세계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보는 그 사퍼스 생학 교과서의 저자인 닥터 모레이 박사를 2006년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생물학, 제가 들어보지 못한 당생물학, 당뇨연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그 생학 교과서인 하퍼스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을 해서
이게 혈관과 당 생물학을 적용한 당 영양소를 복용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정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고통받고 위가 만성부염으로 제가 내시경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래에 정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 의사로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혈관과 영양소를 알고 나서 아까 이쪽 닥터 버레이 박사를 5월달에 만났는데 9월달에 잘 걷지도 못하고 운동화 신고 다녔던 아내를 데리고 문장대, 송리산 문장대를 데리고 올라간 사진입니다. 이게 9월 24일이에요. 그래서 관절염이 등산도 올라가고 내려와서 무릎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영양소, 진통성자가 아니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제가 생각을 파란을 바꿔야 됩니다. 쟤는 누구냐? 내과 질병관리 전문가이면서 우리 집사람이 좋아져서 헬스 디자이너, 헬스를 디자인하는 헬스 디자이너라고 제가 디자이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저희 환자가 오면요, 그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좋은 정보를 줘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성지사님들도 모두 영적인 성지사님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원리를 세포 건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4시간 혈관 관리, 그 다음에 새로운 발견, 세포의 당사슬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의료의 시스템의 치료가 바로 혁명일까? 바로 이건 바로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든 기계처럼 디자인된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든 디자인 원리대로 했을 때 우리 신체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장 잘 작동하려면은 우리가 질병관리가 건강에서 건강을 바꾸는데 바로 세포가 건강을 해야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24시간 세포의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필수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야 됩니다. 혈액량 유지해야 되고요. 간질량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빨리 사이클을 끊어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천연 영양소, 세포에 필요한 크리코 영양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것이 24시간 혈액순환이 아니라 순간의 혈액순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슬라이드를 잘 보십시오. 이게 아마 거의 다 모든 정보가 농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혈관이 있어요. 6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mm도 안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검사에서 나오지 않죠. MRI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짜서 압력에 의해서 짜서 말단 대동맥, 동맥, 세동맥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목을 우리 해줍니다. 이 세포 사이액이에요.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배양하는 액을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이 간질액이 11리터예요. 혈액 5리터고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바깥의 환경이 16리터에 있는 바닷물처럼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가서 세포가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소 공급해주고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 갔다가 세포가 대사를 일으키고 세포가 잘 배양되고 하고 노폐물을 가서 우리 몸에 또 다시 정맥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혈관세포도 당사슬도 없어지고 혈관도 안 가서
산소도 안 가고 영양소도 안 가고 해서 세포들이 굉장히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폐물도 못 나가고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세포가 제대로 작동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미세 환경, 뭐 좋지 않은 환경, 밤의 환경 깨끗하게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 먹고 커피 먹고 잘못된 길을 하고 있으면 세포들의 환경이 이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몸의 세포 환경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서 겉만 깨끗이 닦으려고 합니다. 이 환경이 세포 바깥의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안 좋으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주는 거예요. 생활습관에 대한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주고 올바른 생활습관 해갖고 올바른 영양분을 해갖고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다음에 그 주위 분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아마 이런 과정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혈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가슴 바로 이게 가슴 벽에 있는 동맥인데 여기에는 갈비뼈 사이에 동맥이 있습니다. 뒤에서 짜서 앞에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혈액양이 정상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입수하시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기까지 앞에까지 피가 와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럴 거예요. 무슨 상을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상심할 때는 가슴을 치잖아. 가슴을 쳐서 피를 여기까지 오게 합니다. 여기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요. 여기까지 피가 오면 숨을 잘 수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탈수가 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피가 못 옵니다. 피가 못 오면은 가슴을 숨을 못 쉽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더 피가 나오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피 없어서 안 나타나지만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또한 이렇게 위입니다. 위도 혈관이 되어 있고 장도 혈관이 되어 있습니다. 혈수 안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안 나오고 거기서 단백질분해 효소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영지성 식도염이 생기고 기능장애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해도 위 검사에서 이상 없이 나와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니까 이것저것 정말 찾아다니는데 민간요법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화 안 되고 이게 또 혈액순환이 오래 안 되면은 위가 위축이 돼요. 장도 혈액순환 안 되면 배가 아프거나 오랫동안 안 되면 감염성 장증후군 또 궤양성 장염 그다음에 크론병 여러 가지 질병을 붙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소가 잘 되면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어깨 김용기 목사님처럼 어깨 파열되고 오셨던 분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액순환까지 가면 손이 저리질 않아요. 류마티스 환자도 마찬가지로 24시간 혈액순환 잘 되고 영양소가 잘 가면은 그런 질병이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혈액순환 안 되는데 자꾸 혈액량이 감소되는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손 저리다고 류마티스 환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 몸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안 되면은 피부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라든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혈액순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습니다. 국에 대한 어떤 언급은 할 거니까 국감 하는 분들은요 거의 혈액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해서 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분해 효소인 펩신이 펩신 노젠이 펩신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가 안 일어나서 소화가 안 돼요. 그거 안 먹는 분들이 꼭 나중에 위 나쁘고 너무 힘들어서 남들한테 또 국 먹지 말라 그렇게 짜다고. 근데 사실 국은 늘 짜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맹물을 2리터 먹는 분들, 찬물 중독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겨울에 환절기 9월달 한국은 9월달 됐으니까 날씨가 쌀쌀해지죠. 근데 여름에 된 것처럼 해서 얇게 입다가 비염이 생기거나 또 환절기 때는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선풍기 틀고 자는 거나 찬물하고 자는 경우. 이번에 코로나가 한국에 5월달에는 별로 없다가 6월달, 7월달에 코로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 돼서 덥다고 밤에 찬물 열고 자고 선풍기 틀고 자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찬물 먹고 커피 먹고
또 수박 먹고 뭐 그러면 혈액순환이 거의 안 돼서 코로나가 증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같은 거를 우리가 놓게 됩니다. 카페인 먹으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전부 낮에 커피로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먹으면요 집중이 돼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게끔 만들고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일을 하려고 커피 마시게 되고 커피 마셔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다음에 저녁 때 술을 먹어야지 잠이 잘 수 있고 그래서 커피가 뭐 필요할 때는 마셔도 되지만은 정말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술을 먹어야지 잠이 잘 수 있고 오죽하면 커피 먹고 술 먹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면요 커피 맛이 없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커피 맛이 없어지고 술을 안 먹어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근본적 해결해주고 술을 안 먹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우나 발신욕 같은 거 여름에도 사우나 발신욕 가면 수많은 행복을 위해서 갑니다. 물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은 건강치 않은 사람들 운동 중독됩니다. 운동 중독하고 커피와 똑같습니다. 도파민이 나와서 낮에 활동하게끔 만들어요. 운동 다리가 찢어져도 아파도 어깨가 아프고 뭐 거기 근육이 손상돼도 운동할 때는 행복하거든요. 그 도파민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 너무 안 해서 문제가 있지만 운동해야지 안 아픈 사람들 중독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담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 수축돼서 이건 내용은 알지만은 나머지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알게 됐지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면역이 약해요. 아침에 커피 먹고 찬물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동맥경화 다이어트는 한국식이다. 근데 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혈관지방 예방도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북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콩나물 같은 건 칼로리가 117칼로리고 나트륨이 193입니다. 라면은 칼로리가 1800이고요. 나트륨 1800이고 칼로리가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10그릇 먹는다 해서 라면 반급 먹는 것보다 칼로리라든가 소금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묵국 세포에 필요한 게 꼭 국입니다. 국물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물도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화불량, 만성축소염,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물을 섭취하는 소화가 안 되니까 위산이 이식된다, 위가 나빠진다. 우리는 체험은 얘기를 해요. 색출 발라고 강연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호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국을 잘 먹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국을 안 먹고 세포 사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영양소 좀 중단을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우리가 혈액순환 돼서 세포가 건강하게 세포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세포닥터 오인트에 들어가시면 당뇨병은 제가 대부분 환자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혈액순환 안 된 병, 찬물병, 맹물병,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방송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피 속에 당만 올라갔지 세포에는 직접적으로 당이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충분한 이렇게 세포죠. 세포 모양인데 세포 바깥의 환경이 0.9%가 소금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세포가 힘들고 질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포가 기뻐하게 항상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세포가 힘들어하죠. 아마 연구단지에서 생명과학 하신 분들이 세포를 인공 배양할 때 바로 생리시험 썼습니다. 나트륨 수분이 있어야 되고,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이 있어야 되고,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환경도 바로 이렇게 이런 환경으로 이루어져야지 세포가 배양됩니다. 자, 여기서 심장에서 피가 수축돼가지고
이제 피를 보냅니다. 선생님.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보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요, 세포들이 영양공급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혀버리면 세포가 모세혈관들이 지구 두 바퀴 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도 유령 모세혈관이 됩니다. 혈액이 못 갑니다. 기상 오전 7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혈관 안에 이렇게 수많은 그 융단처럼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융단이 쭉 깔려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심한 운동이라든가 카페인 먹거나 술, 담배 먹고, 그다음에 저녁 때 다른 음식을 막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있는 당사들이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당사들 손상과 회복은 우리 신체 세포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이게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가 당사들이 손상되면은 미세혈관들이 손상돼서 조직 장기의 기하 상태에 대해서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발이 저리고 소화장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커피 먹고 또 직장에서 좀 위에 헬스장 되는데 점심 한번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 이제 그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포도당, 지방산, 단백질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저녁 때 세포에 있는 당이 필요하니까 막 활동하면 당이 필요하니까 당을 막 필요한데 헬스를 안 되니까 세포에 당이 안 오니까 저녁 때 떡볶이, 라면, 피자 막 아이들 땡깁니다. 그다음에 콜라 땡기고요, 막 그럽니다. 허겁지 먹게 됩니다. 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뭐 혈당 떨어지면 그게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땡기잖아요. 라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거나 정말 급속히 먹거나 그러게 되면 당이 올라갑니다. 또 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나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막 올라와서 저혈당을 빠지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말초가 수축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아침 안 먹고 아침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또 커피 취재했는데 커피 마시고 저녁 때 뭐 그냥 이게 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질병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치명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왜 너 술을 끊어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술 먹고 담배를 끊어 오죽하면 담배 피우고 그걸 갖다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있지만 자제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막 혈당 떨어지면 막 패스트푸드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해서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살찌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당생물학, 당사슬, 세포의 당사슬에 대한 것은 모든 의료계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포의 얼굴이에요. 자, 토마토하고 사람인데 토마토가 사람이 더 복잡하잖아요. 유전자는 여러분들 토마토가 7,000개 많습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우리 외손녀들인데 32,500개예요. 이렇게 인간 유전자와 침팬지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당 사슬 관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갖고는 우리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벗어난 생명 열쇠가 바로 당사슬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와 단백질은 생체 정보를 알려주는 투톱이었는데 이제 쓰리톱 시대가 바로 당이라는 거죠. 자, 당은 탄수화물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원, 옛날에는 에너지 공급원 살찌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포도당, 과당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기 오는 계신 분들은 당생물학, 탄수화물이 세포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포도당하고 과당 그런 에너지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탄수화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포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매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당사들이 달려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탄수화물인 갈락토스, 글루코스, 이건 우리가 우유의 갈락토스,